네, 최현덕 매니저 만나고 왔습니다.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 눈여겨봐야 될 점들 꼽아주시면서 알테오젠을 언급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 717선까지 올렸고요.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2,500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가 2,450에서 500 사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던데요. 계속 상승폭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슈 필터는 이성우 이사,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재료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지수를 올리고 있는지 핫한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갑자기 뜬금포로 광고주가 오르는데요. 이 틱톡 인수설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초대형 수주에도 주가 반응은 좀 미적지근합니다. JP모건에서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실망스러울 수 있을 텐데 금리 때문일지 이 점도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주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재료로는 정말 뜬금포인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던 섹터여서일까요? 아니면은 반박 기사가 나와서일까요? 지금 광고주들의 경우는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에 오늘 오전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나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설로 인해서 반박 기사를 내놓긴 했어요. 틱톡은 이 블룸버그 통신의 매각 보도와 관련해서 순전히 허구에 대하기 때문에 논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에는 시장에서 이 틱톡의 금지를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머스크로 사업권을 인수하도록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 잠재적 방안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뭐 모비데이즈라던가 틱톡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던 거였거든요. 이성 이사님. 네. 갑자기 뜬금포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퇴출 위기에 매번 놓여 있었기 때문에 네. 다른 돌파구라던가 대안책을 생각했다라는 점에서 완전히 허구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장 반응은 관련돼서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가들의 반응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테마로 형성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게 틱톡 내 미국 서비스 같은 경우가 금지가 임박함에 따라서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대입해서 이와 같이 좀 우리나라 종목들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연성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틱톡이란 걸 미국 사업부 쪽으로 매각을 해서 이를 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틱톡 같은 경우가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는 실제 진행 가능성은 여기에 대해서 조항을 달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 같은 경우가 이제는 제기되지 않게 조약을 맺으면 계약에 대한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만 그에 대해서 조약을 걸 만큼의 요소는 낮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의 하나의 스토리인 거죠.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은 여기에서 대안으로 지분 매각이 가능한데 일론 머스크 쪽으로 넘길 수 있다라는 쪽이 어찌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건데 일론 머스크 지금 자고 있겠죠, 시간이. 이따가 깨서 트위터 X 통해서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요? 무슨 헛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개연성은 있으나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머스크가 갖고 가기에는 핵심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 같은 경우가 조항으로 들어가야 그때도 가능할지의 여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사실 틱톡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아직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MZ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거를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내 시장에서 가장 연관성 있는 종목은 모비데이즈 맞습니까? 네, 일단 모비데이즈가 그 공식 협력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이즈 버즈 같은 기업들도 이제 틱톡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 쪽에서 지금 틱톡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틱톡 사업이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매출 캐파가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일단은 우리가 테마성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틱톡 쪽에서의 매출, 틱톡이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매출에서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틱톡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서 전체 매출에서 약 30% 이내가 틱톡 쪽인데, 또 이 틱톡에서 미국 쪽에 나오고 있는 매출이 약 2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을 미국에서도 잘 이용을 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좀 가져오고 개인 정보 쪽에 대해서 안보나 보안 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영위해 간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 입장에선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머스크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성사될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테마성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 대부분 굉장히 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광고 관련주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나스미디어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노션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요 작은 플랫폼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테마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요 내용 자체는 좀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로의 틱톡 인수설은 충분히 뭐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부각받고 있고 관련 종목도 그렇게 움직이는 만큼 현재 과감하게 우리가 매수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모비데이즈와 그 외의 종목을 좀 나눠서 전략을 세워보는 거 어떨까, 이성 이사님? 지금 모비데이즈는 여전히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네,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였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연결되었을 때 그래도 재료가 있다 보니까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상한가가 살짝 풀렸다가 아직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나머지 뭐 EM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났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상승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이상, 24%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추격 매수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매도, 뭐 비록 손실이겠지만 매도를 하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점은 어떤 재료가 나타났을 때 뭐 틱톡이면 틱톡 재료와 연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를 연결해서 테마, 플레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이게 그 외에 그냥 단순히 광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붙었다가는 1등주 같은 경우에서 노이즈가 발생을 했을 때는 2, 3등주들은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 주도주에서도 1등주, 그다음에 테마에서도 1등주, 그다음에 재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이 뭔지 그 정도를 파악해서 접근을 하고 2등주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오늘처럼 장중에 노이즈가 나타나면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 수 있다 보니까 진입한 가격 같은 경우도 막 추격해서 가는 것보다는요. 여기에서 언제나 핵심을 파악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 테마를 이용한다면 정말 테마와 연관이 있는 틱톡 관련주 위주로 종목을 또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된 모비데이즈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마 2등주로 봤을 때는 이 틱톡과 미디어 세일즈 파트너를 맺었던 와이즈버즈라던가 혹은 플레이드의 경우에는 공식 리셀러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 분야를 뜯어봤을 때 틱톡의 단어가 보이지 않는 종목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재규 본부장님의 생각도 그러하신지 또 광고 전반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 워낙 불황이었다 보니 올해는 좀 그래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 기대감까지 덧붙여서 홀딩하는 거는 좀 어리석합니까? 네, 일단 저는 이제 주가의 흐름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 광고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뭐 틱톡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전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본 기업들도 똑같아요. 플레이디라든지 그리고 와이즈버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동전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쉽게 접근하시는 건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테마성의 성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광고 쪽을 짚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AI를 이용한 광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광고와 관련돼서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던 기업들보다는 오늘 변동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AI가 광고 쪽도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테마성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틱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그 다음에 관심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이 광고 쪽과 엮어가지고 우리가 AI 쪽과 엮어서 광고 쪽도 같이 한번 보신다면 그때부터는 또 주가 흐름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굉장히 작은데 그래도 적자가 큰 기업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 2025년도는 2024년도보다 광고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신다면 일단 테마로 시작을 해서 추후에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상향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AI 산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자율주행도 보고 로봇도 보고 특히 IT 쪽을 많이 봤는데요. 광고 시장도 충분히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계속해서 유념해 보시고요. 오늘 틱톡 테마주들은 테마주로만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이번엔 조선재료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대장은 누가 뭐래도 조선인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오늘 H현대그룹의 조선 3사, HD 현대조선해양, 뭐 한국위포조선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CEO 간담회 소식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지켜보라 수주 선가 그리고 미국 사업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이번 CEO 간담회에서 보였습니다. 탱커선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뭐 LPG선, 암모니아선, LNG선 우리가 또 잘 만드는 선이죠. 수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조선가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2024년 하반기 하락하면서 조선주들의 상승을 저지시키는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국내 수주가 많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악영향은 적을 테고 오히려 올해 2월부터 계약하면서 신조선가가 확인이 가능하니 그때 지켜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MRO 사업이죠. 그래서 너네 미국과 얼마만큼의 협약을 할 수 있는데 이 HD현대에서는 작년은 MRO 입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슬롯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올해 다시 도전하겠다. 2월에 다음 프로젝트 입찰이 예상되고 있고 올해 한 4-5척의 프로젝트에 2-3개 시범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조선주들의 쾌속 질주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해부터 슈퍼사이클을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슈퍼사이클인데 왜 주가는 슈퍼가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는 정말 슈퍼사이클에 맞는 주가입니까? 네, 일단 조선 업황을 보면 지금 주가가 사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어쨌든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수주 잔고가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찍히는 데는 시차가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면 고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조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꺾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군들을 매매하거나 업종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이 종목군들은 꺾여도 매수의 기회다, 눌림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업종과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건 이제 꺾이면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업종과 종목이 있는데 저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지만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뭐 MRO 쪽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해양 시추를 진행하면서 LNG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내용들만 있는데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슈퍼사이클이 지금 10년 넘어서 1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경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비중 축소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은 비중 축소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이사님,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반응하는 배경으로 이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트럼프 수혜주가 무엇인지를 찾다 보니 조선주를 네네. 올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벤트성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제 그 HD 현대그룹의 그 사업의 내용 설명에서 네. 핵심이 뭐냐면 이 MRO 사업에서 작년에 슬롯이 부족해서 진행을 덜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척에서 4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MRO 사업 진행됐을 때 다 대응을 못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슬롯이 비어 있는 쪽이 다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또는 미국 로컬에 뭐 조선사를 인수했거나 그런 쪽이 파워가 더 실리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오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MRO 사업 같은 경우에 수주가 절반으로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갖고 온다라고 하면 10조의 매출이 연간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MRO를 가지고 오면 20조 정도의 매출이 더해지게 돼요. 그 실적의 주가 반영 같은 경우가 지금은 나타나는데 이걸 환산해서 지금 주가에 대입을 해보면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끝이 아니고 LNG선 수주 이런 부분도 한 100척, 기본 100척 이 정도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주가의 고점을 논하기는 시기상조고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 취임을 앞두고 여기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가 또 뭐 20%, 30% 이렇게 더 올라갔을 때는 좀 주가 같은 경우가 부침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뭐 그 정도의 주가 상승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가지고 가되 추격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이평의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조그만 요소가 있을 때는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기에 뭐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정을 기다리는 대응 그 부분을 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나뉘어졌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10조, 20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 해군이 30년간 군함을 364척을 구매할 계획이고 네. 이러기 위해선 1,600조가 필요하대요. 예, 1,600조를 다 우리에게 준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정말 지금 계산하는 것을 다르게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 HD 현대중공업 PER이 지금 95배고요. 하나오션이 60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주가 이 정도 PER이면 좀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요. 이성 이사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하고 나서 건조하고 인도 시점에 실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약 3년에서 5년 전에 수주한 부분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바뀌어야죠. 이게 뭐 90배, 60몇 배 돼 있는 거는 HTS에 잘못 기재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증권사에서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네. 그럼 그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하나씩 많이 움직였다 보니까 원래는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베이스 종목이고 LNG나 MRO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 두 축으로 흘러가는데 상황이 조금 변하는 게 미국에서 러시아 이 군함 유조선 관련해서 규제를 좀 시작했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다가 이제는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유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탱커 쪽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를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HD 현대 미포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동원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조선주에 대해서 오직 단점은 하나 있다. 밸류 부담. 하지만 업황이 둔화되기 전까지는 밸류 고점을 논하기는 이르다라고 살짝 좀 애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규 본부장님의 입장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밸류 부담은 없다라는 의견이 저의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밸류 부담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실적이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밸류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추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밸류는 당연히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밸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느껴지는 것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안 좋은 내용들이 거의 안 들리거든요. 뭐 고환율에 대한 수혜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시세가 한 번 정도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가 필요하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한화오션이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살짝 주춤할 때 뭐 기자재 쪽, 특히나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죠. 만약에 중국에서 수주 물량을 많이 받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엔진은 우리나라 것을 사용한다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한화 엔진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 보시면 뭐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뭐 동성화이텍 같은 보냉제 관련주 그리고 뭐 성광밴드 같은 피팅밸브 관련주들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탄력도라든지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둔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10% 정도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저는 무거운 조선 대형주들보다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보다는 좀 작은 기업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더 탄력적인 종목군들, 조선 기자재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보냉제 기업인데 반대로 이제 반면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보냉제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주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후속주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케이프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케이프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그 실린더 라이너라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엔진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주를 받아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케이프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선별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밸류 부담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두 분의 입장이고요. 그 안에서 전략으로 이성 이사님의 경우에는 대형주 단에서도 볼 수 있다. 아직은 팔 때 아니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안에서 아직 못 간 종목들을 오히려 그때 후발주를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필터를 통해 종목 골라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